네, 내일 이 시간쯤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됩니다. 운명의 날을 앞두고 이 주자들 지금 어떤 심경일지 프레스룸 기자들이 특별기획 라스트 윅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자 윤석열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제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자. 네. 앉으세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힘들기도 하고 배우는 것이 또 재밌기도 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 잃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 어제도 오늘도 계속 연일 이 현장으로 취재 다니느라 상당히 좀 고생이 많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정치 선언하고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5개월이 채 안 됐더라고요. 네, 이 정치인 윤석열로 따지면 아직 신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아마도 이 예전에 검찰총장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좀 이 갈등 국면에서 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권에 도전하느냐 마느냐 이게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윤 전 총장의 행보 그리고 근황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요. 네. 이 심지어 반려견을 산책하는 모습까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색 패딩에 편한 차림으로 동네 주변을 산책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만큼 당시에 최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반려견 산책은 잠시 미뤄두고요. 경선 막판 레이스를 향해서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힘든 점은 없었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좀 배우겠습니다. 듣고 배우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힘들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것이 또 재밌기도 하고 어찌됐든 새로운 일이니까 참 하나하나 쉬운 게 없었죠. 체력적으로 힘드시거나 이런 건 괜찮으신가요?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그동안 공직생활 할 때도 이렇게 푹 쉬면서 잠도 충분히 자면서 일해본 적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모르는 분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조금 더 같이 일하는 팀들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함께 일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쉽진 않지만 그래도 딱히 힘든 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좀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점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MBN 토론회에 나왔을 때도 그동안 했던 말들 중에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네 후보 중에 유일하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이 아직도 유효한지 물어봤습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되돌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한번 뱉은 말은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MBN 토론회에서 이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당시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정치인이든 어떤 공인이든지 간에 말을 한번 했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책임질 거 있으면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제일 현명한 거다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도 변함은 없으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이 후회 없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사실 말실수로 상당히 좀 곤혹스럽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또 예능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한 예능에 나와서 그 배우 주현 씨죠.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똑같이 따라해서 또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네. 그 방송에서 다시 태어나면 대통령 되기 네. 혹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네. 당시에 아내를 택해서 사랑꾼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꾼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한 유튜브 방송이었었나요? 거기서 이 아내분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부끄러움, 그러면서 숨길 수 없는 애정 이런 게 보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는데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제 처하고 제일 오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된 거니까. 네. 아, 그럼 지금 사모님의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까? 미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 처가 보기에는 좀 기특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검사가 그냥 사람 감옥에만 넣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아마 저에 대한 인상이 조금 괜찮았지 않았나. 네. 이제 제 처를 만나고 그때도 바빴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주말에 시간 나면 뭐 이제 극장도 가고 뭐 공연도 보고 이렇게 네.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문화생활이라는 걸 좀 한 거죠. 네, 좀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을 어필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답변 이후로 실제로 아내 김건희 씨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내와 다시 결혼하기라고 선택하셨죠, 맞죠? 네. 아내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글쎄 우리 처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던데. 집에 가서 조금 반응 좋으셨나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아내 되는 분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저도 뭐 누군가의 아내이다 보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좀 현명한 대답을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사실 이 윤석열 후보 지금 보니까 이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보니까 이 쩍벌 논란이 윤석열 후보 있었는데 이게 좀 상당 부분 고쳐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덜했고 이런 행보나 행동 하나하나가 지적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랬었죠. 막 시작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좀 벌리고 앉는 이런 쩍벌 태도가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 후보가 당시 SNS에 네. 좀 재치 있게 셀프 디스를 하는 이런 글을 맞아요.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반려견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매일 0.1cm씩 줄이기. 이러면서 본인이 좀 고쳐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재치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논란이 일 때는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네. 최근에는 조금
어디서든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좀 그러네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각도가 일단 좀 달라 보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쩍벌 말고도 이 태도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 도리도리입니다. 이 앞을 보면서 계속 도리도리 해갖고 이게 또 논란이었었는데 그때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이호정 기자, 이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하면서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닌 저와 단둘이 인터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덜한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는 네. 전혀 불편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방송을 처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버릇들이 화면에 보이기 마련인데요. 네. 이런 점들을 조금씩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인터뷰 내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반려견이 집에서 이 정말 세게 아주 강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하고 있나 봅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이 일단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니까 좀 가벼운 주제만 물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치권 소식, 이제 궁금한 이야기들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얘기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인터뷰 내내 저와 가장 많은 답변을 할애한 부분이 바로 안 대표 관련 이야기였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료는 좋지만 아직 덜 익은 술, 그리고 홍준표 후보께서는 익은 술이지만 뭔가 마시기가 염려가 되는 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익었지만 상한 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익었지만 아직은 향기가 조금 부족한,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저는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대표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어도 서로 직접 또는 뭐 간접적으로 소통을 해오는 관계이고 또 안 대표님도 공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뭐 대선에 그 출마 의사를 밝히는 거는 전혀 그 문제되거나 어색할 일이 아니고 저는 우리 안 대표께서 그래도 한국 정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고 특히 또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이제 후보로 나서시면서 또 단일화를 하고 또 결과에 승복해서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권 교체란 열망이 있으니까 이 단일화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의 최종 주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뭐 붙을 수 있는 거고 이 사실 경쟁자인 당 내의 다른 주자들을 일단 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는 평가 없었나요? 네, 관련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네. 요즘 이 국민의힘 토론회를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에게 어떤 직책을 주겠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윤 후보에게도 만약 대통령이 되면 다른 4명의 경쟁 후보들 중용할 건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네. 이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예. 제가 만약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토론회에서 후보들끼리 이제 뭐 장난 반 농담 반으로 법무부 장관 하시죠. 그건 뭐 경제부총리를 해주시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후보님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새 후보를 중용하실 생각이신지. 글쎄 저는 그런 거는 정말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인수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지 그 토론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그런 문제는 좀 아니지 않는가.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나오신 대부분의 후보님들은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을 함께 해나가는데 다 소중한 분들이고 법조인 출신이나 꼭 법무장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국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좀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랬지만요. 이 다른 후보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네.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상대방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두들 답변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윤 후보 본인의 말에 책임지겠다라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인지 네. 더욱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그 시그니처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땡땡땡이다. 물어봤어요? 네, 잊을 리가 있나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네. 답변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사람이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같이 공감하고 또 국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분들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자기가 한 말의 약속은 지키는 그런 일단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정책이라든가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늘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걸 잃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이전에 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좀 공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굉장히 나중에 윤 후보가 뭐 본선 주자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조 부분 이렇게 따서 TV 광고로 만들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약간 명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후보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네, 어떤 약속인지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최종 후보가 되시면 저희 MBN 프레스룸에 한번 초대를 응해주시기라고 믿사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보고 있나요? 저희 방송. 네, 이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최종 이 주자가 이 선출이 됩니다. 네, 과연 이 윤석열 후보 이곳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이 영상은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고이 잘 모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 국민의힘의 주자 4명 중에 이 3명,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후보 순으로 이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이 홍준표 후보에게도 계속 인터뷰 요청을 넣었습니다만 이 끝내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일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 이 저희 프레스룸 시간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 저희가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 또 이 최종 후보의 마지막 수락 연설까지도 저희가 직접 이 전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